일하러 고추밭에 간 여성이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한 사연. 그녀가 없습니다. 며칠을 같이 일했었던 그녀가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정이 변경돼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렸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보자기 하나가 덮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저에게 선물을 남기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장에게 전화한 후 그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63살 윤정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제는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벌써 8년째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어요. 고추가 한창 붉게 익어가는 계절이라 혼자서는 따기가 버거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읍내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일손을 부탁해 놨거든요. 오늘 아침 7시쯤 사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보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밭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추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 여자더라고요. 혹시 윤정호 씨세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 정도 되고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나왔어요. 장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고추 따는 일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여자분이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와주셨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일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은희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추 따는 요령, 상자에 담는 방법, 휴식 시간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설명을 듣는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쪽 고랑에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저는 반대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슬쩍 은희 씨 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놀림이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고추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따서 상자에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죠. 이상하네. 처음 하시는 거 아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고추를 따는 속도도 저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늘진 곳으로 가보니 은희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놓고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전에 포기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죠. 은희 씨가 농사일에 익숙한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 씨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죠.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슬쩍 도와주기도 했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일당은 약속대로 업체에서 정산해 드릴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잠깐 비틀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에서 우린 보리차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은희 씨가 고맙다며 보리차를 받아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내일도 나오실 건가요? 네, 아마 며칠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희 씨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밭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고추를 나보다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따더라고요. 내일 또 만나게 될 텐데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보다 표정이 좀 더 익숙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몸이 개운해요. 이틀째부터는 서로 어색함이 좀 덜했습니다. 은희 씨도 박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는지 혼자서도 척척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구역을, 은희 씨는 은희 씨 구역을 맡아서 조용히 일했죠.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 갔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떠올랐죠. 평소처럼 밭 가운데 그늘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은희 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밭 끝자락 느티나무 아래에 은희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고 계시나 보다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시락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조금 더 지켜보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홀로 우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죠. 결국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병원에. 아니에요. 그냥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은희 씨 옆에 앉았어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죠. 물 드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 씨가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사람들이 건네던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하러 왔는데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웃고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도시락 뚜껑을 열더라고요.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집에서 싸온 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어색하시면 제가 같이 앉아 있을게요.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각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날씨 얘기도 하고 고추가 잘 자랐다는 얘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은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정호 씨는 언제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셨어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처음엔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희 씨에 대해 조금씩 알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의 지난 시간이 어땠을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누구였을지도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은희 씨와 함께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은희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 시간이 되어도 은희 씨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늦잠이라도 잤나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연락도 없이 1시간을 더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까지 나오던 장은희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 그분 말씀이세요? 배정이 변경됐어요. 다른 농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농장이요? 갑자기 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요. 그래도 며칠간 함께 일했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일용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날은 혼자 일했습니다. 은희 씨가 하던 구역까지 모두 해야 하니까 일이 배로 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니 뭔가 이상했죠. 벌써 혼자 먹는 게 어색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자기를 풀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며칠 전에 제가 은희 씨에게 빌려준 손수건이었죠.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놓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 밑에는 작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들깨조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작은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희 씨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좋게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들깨조청 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맛 뒤에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희 씨가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참지 못하고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장은희 씨가 어디 농장으로 간 건지 아세요? 아, 은희 씨 말이요?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갔다던데요. 방울토마토 농장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 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꾼들 대하는 게 영 안 좋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같은 분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희 씨 생각만 났어요. 그래서 정호는 그날 밤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은희 씨가 그 농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결국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농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제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다 상해.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남자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장 사장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 이것도 모르냐고. 나이만 먹었지 하는 일은 영 엉성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은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인데요. 제 농장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희 씨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니면서. 농장 사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은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은희 씨 얼굴을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고 표정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정호 씨, 어떻게 여기를? 이 사람 내가 모시러 왔소. 농장 사장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 저는 아직 일이 됐어요. 가시죠. 그때 농장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야, 잠깐만. 일 다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해? 일당은 제가 책임지겠소. 은희 씨, 가방 챙기세요. 은희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빨리요. 은희 씨가 조용히 가방을 챙기는 동안 농장 사장은 계속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은희 씨를 이곳에서 데려나는 것이었거든요. 트럭에 오르는 은희 씨 모습을 보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시동을 걸고 농장을 벗어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늦었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왜 왔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온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네, 계속 생각났거든요. 은희 씨가 혼자 도시락 드시던 모습, 같이 일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랬어요. 정우 씨 농장이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은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트럭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은희 씨를 데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원래 머물던 농막은 산 너머에 있었고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읍내 여관이라도 구해서 여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농막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제 농장 한쪽에 작은 농막이 있었거든요. 평소엔 농기구 보관용으로 쓰던 곳이었지만 잠시 머물 정도는 충분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은희 씨가 쓸 수 있게 해드렸죠. 저녁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죄송한데요. 문을 열어보니 은희 씨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농막 지붕이세요. 물이 계속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농막 지붕이 오래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새곤 했어요. 평소엔 농기구만 보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엔 무리였죠. 큰일 났네요. 일단 수건부터 가져다 드릴게요. 은희 씨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고 차를 끓여 드렸어요. 그런데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농막으로 다시 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방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창고로 쓰고 있어서 사람이 잘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기로 했습니다. 정우 씨가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말도 안 돼요. 손님이 바닥에서 잘 수는 없죠. 손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어쨌든 안 돼요. 제 결정이니까 따라주세요. 은희 씨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방에서 씻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결 편해 보였죠. 불을 끄고 각자 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정우 씨, 잠 안 오세요? 어둠 속에서 은희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비 소리가 너무 커서요. 은희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밤이네요. 이런 밤이요? 혼자가 아닌 밤이요. 혼자인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밤은 처음이었어요. 저도요. 오늘처럼은 처음이에요. 정우 씨도 오래 혼자 사셨나 봐요. 8년 됐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요. 저는 5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둘 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고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어떻게요? 따뜻해요.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은희 씨, 내일부터 다시 제 농장에서 일하세요. 괜찮으시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은희 씨는 계속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농막 지붕을 고치려면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이 상황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 씨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고 간단한 아침 식사가 상에 차려져 있었죠. 8년 만에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함께 아침을 먹고 밭으로 나가서 일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호흡이 맞았죠. 어느 구역을 맡을지, 언제 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고추장을 담글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농사지은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혼자서는 양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은희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추장 담그는 거 아세요?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먼저 고추를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씻고 햇볕에 말렸어요. 은희 씨는 고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상한 건 골라내고 크기별로 나누고 고루 마를 수 있게 뒤집어주고요. 참 꼼꼼하시네요. 음식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대충 하면 맛이 없어져요. 고추가 바짝 마르면 절구에 넣고 빻았습니다. 옛날 절구라 힘이 많이 들었는데 둘이서 번갈아 하니까 금세 끝났어요. 은희 씨가 절구질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익숙해 보였습니다. 손목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좋아해요. 뭔가 만드는 게 재미있거든요. 고춧가루가 되면 메주가루, 소금, 엿기름 우린 물을 넣고 잘 섞었어요. 양념도 넣고 간도 맞추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은희 씨가 맛을 보더니 조금 더 단맛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희 씨가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함께 고추장을 담그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끔 쉬면서 차도 마시고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니 은희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부터가 남달랐어요.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된장찌개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고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깔끔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밥상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거든요. 이런 밥상 아내 떠난 이후 처음이에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요. 누가 제 밥을 맛있다 해준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외로움을 겪어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은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도 계속 고추장 작업을 했어요. 항아리에 담고 윗면을 평평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고 천으로 덮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이제 몇 달 기다리면 맛있는 고추장이 되겠네요. 네, 내년 봄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에도 은희 씨와 함께 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은희 씨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딸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소연아,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아빠.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장은이라고 합니다. 소연이가 은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얘기 좀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희 씨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빠, 지금 이 나이에 여자라니요? 소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여자랑 같이 산다고. 소연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뭔데요?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소연아, 은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딸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희 씨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희 씨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아빠는 그 여자와 어떤 사이예요?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 은희 씨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밖에서 은희 씨가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눈치를 보고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 어디 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물어봤어요. 은희 씨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딸분이 오셨는데 제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때 소연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그만해. 아빠, 나는 지금이 제일 사람답소. 소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 엄마 떠나고 8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그런데 은희 씨가 와서 처음으로 집에 온기가 생겼단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 소연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 내 엄마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거든. 이해해줘. 그날 밤 소연이는 말없이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은희 씨는 결국 농막으로 돌아갔고요. 집이 다시 텅 비어 있으니 참 허전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 소연이가 고추장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보고 있더라고요. 소연아, 웬일이야? 소연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빠, 이 고추장 누가 만든 거예요? 은희 씨랑 같이 만들었어. 이런 장맛.
엄마 이후로 처음이에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엄마 고추장 맛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소연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우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그리웠구나. 네. 아빠도 외로우셨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은희 씨를 찾아갔어요. 은희 씨, 어제는 죄송해요. 은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은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은희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죠. 드디어 딸이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올해 고추 농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붉게 익었던 고추들을 다 수확하고 나니 밭이 한결 넓어 보였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희 씨를 처음 만났던 것도, 함께 고추장을 담갔던 것도, 딸과 갈등을 겪었던 것도 모두 이 고추밭에서였습니다. 정호 씨, 내년에도 고추 농사 지으실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내년엔 혼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은희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요즘 들어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 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계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혹시 은희 이모랑 결혼식 올릴 생각 없으세요? 결혼식이라. 이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을. 아니에요. 조촐하게라도 해야죠. 이모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인사는 받으셔야죠.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은희 씨와 결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은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은희 씨, 우리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요. 은희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고추밭에서 소박한 혼례상을 차리기로 했죠. 결혼식 날 가을 햇살이 고추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고랑 한가운데 평상을 놓고 작은 혼례상을 차렸어요. 떡과 과일 그리고 저희가 함께 담근 고추장도 올렸습니다. 은희 씨는 직접 만든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축하해 주었고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이장님의 축하 인사에 마을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박수 소리가 고추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례상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릴 때 가슴이 벅찼어요. 63세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63세에 이런 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은희 씨를 만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희 씨가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 저희 둘은 밭을 정리했어요. 혼례상도 치우고 평상도 옮기고 다시 평범한 고추밭으로 돌려놓았죠. 정호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밭 끝자락을 걸었어요. 여기저기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내년 봄에는 뭘 심을까요?
고추 말고 다른 것도 심어봐요. 토마토나 오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밭을 좀 더 넓혀야겠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계획들, 꿈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밭끝에 다다르니 들꽃들이 더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구절초,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저희는 그 들꽃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보면 마치 꽃밭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63세와 56세에 찾은 진짜 사랑, 그리고 함께할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